안녕하십니까, 조동근입니다. 은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입니다. 하지만 생산활동은 중지되더라도 소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손을 떼고 우리가 한가히 지내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8만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8만 시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60에 은퇴를 하고 80까지 산다 그러면 은퇴 후에 2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식사하고 잠자고 기본적인 시간을 빼면은 11시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11시간 곱하기 20년 하면 8만 300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8만 300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 8시간씩 직장 생활을 한 연수로 36년간에 해당되는 긴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의 인생 2막이 되는 것인데 2막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삶의 주기가 있습니다. 탄생하고 학습하고 결혼하고 은퇴하고 인생은 과거의 축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20년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60까지 살아온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흔적을 살펴보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역에서 살아온 여정을 10년 단위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20대는요, 가능성을 찾는 나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내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험해보고 도전해보는 가능성을 찾는 나이죠. 이 시대에는 성과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인생을 준비하는 기록관리, 시간관리, 목표관리 등을 통해서 내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시기죠. 30대는 내가 업무를 선택을 했으면 그 업무에 정말 매진하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미친 10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40대는 그 기본적인 업무에 자기가 전문 지식을 만들어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50대는 우리가 30대, 40대 때 치열하게 살았던 20년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 후배들이나 후대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강의나 저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죠. 60대는 제2 직업 준비를 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0 은퇴 후 8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2모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 경영이론가 찰스 앤디가 만든 S곡선입니다. 혹은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일이든지 도입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기에서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가 되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서 또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4번의 S곡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점점 사이클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직업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두 번째 직업을 찾기가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종사하는 직업 분포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4분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직업인들은 이 4분면 안에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1, 4분면에는 봉급생활자들이 종사하는 영역이고요. 2, 4분면에는 자기 손, 발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는 자영업자, 전문가들이 종사하는 영역입니다. 3, 4분면에는 사업가, 시스템이나 자본이나 사람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사업가가 분포되어 있는 분면이고요. 4, 4분면은 투자자가 분포되어 있는 분면입니다. 저희들이 1, 4분면에서 종사를 했다면 2, 4분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지 평상시에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은퇴 후에 내가 맞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저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사분면 공기업에 입사를 해서 근무 중에 이사분면 자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같이 병행 근무라고 그러죠. 병행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사분면 자영업이 안정기에 자리가 잡히면서 일사분면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영업이 발전을 해서 3, 4분면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사분면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지금쯤 은퇴 시기가 닥쳐오겠죠. 그럼 은퇴 후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저는 미리 이사분면에 진출을 해서 자영업으로 진출해서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앞으로 시대가 테이크아웃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반찬 전문점을 창업을 해서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생 이무작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와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병행되어지는 시대이다. 조비혁 교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우리는 지난 현역 때 평생 공부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대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드는 시기이고 30대는 그 만든 정보에다가 경험을 플러스해서 지식을 만드는 시기이고 40대는 그 지식에다 융합을 플러스해서 지혜를 만드는 시기이고 50대는 지혜에다가 상상을 플러스해서 창조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20대에서 40대를 거치는 동안 이 평생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화두인 창조라는 게 저희는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다시 한번 가공해서 지식을 만든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60대 은퇴 이후의 공부는 입력 공부가 아닌 출력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것을 재강화하는 공부, 삶의 노하우를 곰삭이는 공부,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공부, 특히나 60까지는 저를 위한 공부였다면 그 이외에는 정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무작 사고를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무작이라는 것은 한 경작지에 씨앗을 2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까지 한 경작지에 한 번에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했으면 은퇴 후에는 2번째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뿌렸던 경작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시설을 정비해서 2번째 씨앗을 뿌리면은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자기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2번째 씨앗을 뿌릴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목표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3%는 나머지 97%보다 연봉을 10배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3%는 나머지 97%와 다르게 종이에 적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그냥 뭉텅거려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평생계획, 연간계획, 월간계획, 주간계획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룬 목표를 달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사례입니다. 저는 비전, 평생계획, 연간계획, 주간계획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관리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8만 시간을 정말 알차게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리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시간이 여러분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데 내 시간을 어떻게 알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관리하면 나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게 시간을 기록해서 그 시간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 원인이 뭔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는 시간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사례입니다. 저는 주간 단위로 매일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 관리입니다. 기록은 과거를 복원시켜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했던 소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셨는지요? 물론 그때그때 적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없어졌습니다. 이사할 때 없어지고 조금 있는 건 라면 박스에 있겠죠. 우리가 소중한 경험이라든가 과거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서전이라든가 우리 후대들한테 그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 은퇴 후의 삶이 등산로의 리본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 정상까지 가본 세대입니다. 물론 산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정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우리가 올라온 길도 보일 뿐더러 우리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지름길도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갈 정상이 없기에 저희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중에 정말 한 발 앞을 내디디고 힘들게 올라오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후대들에게 우리가 올라갈 때 경험했던 길, 올라갈 때 위에서 봤던 지름길 같은 것을 알려주면서 언덕이 되어주면 그들이 그 언덕을 비비고 일어나서 정말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생 이무작을 준비하자. 둘째, 평생 학습을 하자. 셋째, 등산로의 리본 같은 삶을 살자. 감사합니다.